이번 시간에는 레이스 프로젝트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스 프로젝트의 전체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파일은 앱 디렉토리의 views 디렉토리, layouts 디렉토리에 application.html.erb 파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파일이 전체 레이아웃을 잡는 파일이 되겠는데, 화면에 보이는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홈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의 뷰 템플릿인 index.html.erb 파일이 렌더링된 결과가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 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포스트 리소스가 있는데 포스트 인덱스 액션에 대한 뷰 템플릿 파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과 컨트롤러 레이아웃 그리고 액션 레이아웃을 예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웹페이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좀 전에 홈페이지에서 보였던 홈 컨트롤러 인덱스 액션의 레이아웃은 전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인덱스 액션의 렌더링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포스트 라우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현재 포스트 컨트롤러의 전용 레이아웃을 만들었고요. 또한 포스트 컨트롤러 중에서도 인덱스 액션에 대해서 액션 레이아웃을 적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에디트 화면에서는 에디트 액션 레이아웃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포스트 컨트롤러의 레이아웃만 적용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과 컨트롤러 레이아웃 그리고 액션 레이아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일단 커맨드 라인에서 블로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현재 기본적인 레일스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전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앱 디렉토리에 views 디렉토리에 가면 layout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application.html.erb 파일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되겠죠. 전체 웹페이지 구성하는 헤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body와 body 태그 사이에 yield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yield 문에 각 컨트롤러 액션의 뷰 템플릿이 렌더링 돼서 이 위치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방금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웹브릭 로컬 웹 서버를 실행하겠습니다. 예, 서버가 실행이 됐고요.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퍼블릭 디렉토리에 있는 index.html 파일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여기 about application environment 링크를 클릭하면 현재 프로젝트 환경에 대한 설정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퍼블릭 디렉토리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삭제를 하고 하나의 예제 호스트 리소스를 만들어서 리소스 라우팅으로 인해서 연결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카폴드를 이용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고 MVC를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델에는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가 텍스트 타입으로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B를 마이그레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확인하기 전에 퍼블릭 디렉토리에 있는 인덱스 파일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라우트 파일을 열어서 이제 스카폴드 제너레이트에서 만들었던 리소스 라우트 인 리소스 포스트 위에다가 루트
라우트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을 루트 라우트로 지정을 하고 다시 웹 서버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다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바로 포스트 인덱스 액션이 렌더링 돼서 화면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이 루트 라우트의 웹페이지의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스를 보면요, 표준 HTML 문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바디 태그와 바디 태그 사이에 방금 전에 웹 브라우저에 봤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들이 포스트 컨트롤러 인덱스 액션의 뷰 템플릿 파일의 내용이 되겠죠. 바디 태그 그 위아래에 있는 그 HTML 태그들이 바로 application.html.erb 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전체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소스가 바로 이 인덱스 액션의 웹페이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Ruby on Rails의 Convention of Configuration 원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pplication Controller는 Application Controller에 해당되는 전체 레이아웃 파일인 Application html.erb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레이아웃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Post Controller로 보면 Post Controller는 Application Controller부터 상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레이아웃 역시 Application Controller의 레이아웃을 상수받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ost Controller의 인덱스 액션의 렌더링 결과도 바로 Application Controller 레이아웃의 렌더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레이스 프로젝트에 현재 Post Controller 인덱스 액션이 호출될 때 Response to에 대한 이 블록 문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덱스 액션에 대한 뷰 템플릿 파일, 즉 뷰 디렉토리에 있는 포스트 디렉토리에 index.html.erb 파일을 렌더링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Response to 블록을 코멘트 처리하고 저장한 후에 다시 리프레시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리프레시해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다시 코드를 원래대로 해두고요.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의 액션의 렌더링 결과가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포스트 컨트롤러에 있는 인덱스 액션의 템플릿 렌더링 결과가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러 레이아웃이 적용됐는데 이 컨트롤러 레이아웃은 포스트 컨트롤러에 대한 컨트롤러 레이아웃이 적용된 것이죠. 그렇다면 컨트롤러 레이아웃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파일 디렉토리에 보시면은 컨트롤러스 디렉토리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있고 포스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또한 views 디렉토리, layouts 디렉토리에 보면 application.html.erb 파일, 즉 어플리케이션 전체 레이아웃 파일이 여기 있죠. 재밌게도 이 layouts 파일 디렉토리에 application.html.erb 파일 외에 컨트롤러 이름을 가진 레이아웃 파일이 존재하게 되면 레일스는 해당 컨트롤에 대해서 액션 렌더링 결과를 전체 레이아웃인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컨트롤러의 레이아웃, 즉 post.html.erb 파일 레이아웃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포스트 컨트롤의 이름인 posts에다가 html.erb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post.html.erb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post.html.erb 파일에 이와 같이 1등분을 하나 삽입해 둡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포스트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이 렌더링 될 때 바로 이 post.html.erb 파일의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고 전체 레이아웃인 application.html.erb 파일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밌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화면에 루트 라우팅 상태에서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프레시를 하면은 전체적인 레이어 스타일링이 좀 변화가 오면서 렌더링 결과는 동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의 웹페이지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를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에서 보였던 웹페이지 헤더 부분이 빠져 있고 포스트 인덱스에 렌더링 결과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완전한 웹페이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제대로 웹페이지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전체 레이아웃 구조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리스팅 포스트 헤더 태그 위에 HTML 문서의 헤더 파일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위아래에 바디 태그가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HTML 태그로 닫아줘야겠죠. 자,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령을 좀 피워야 되는데 바로 이 포스트 레이아웃에다가 application html.erb 파일을 템플릿으로 삽입해 주게 됩니다. 일드문 아래에다가 렌더 템플릿은 layouts application html.erb 파일 하고 닫아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이 이 바로 렌더 되는 부분에 삽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 안에 있는 역시 똑같은 동일한 일드문이 있게 되겠죠. 일드문이 두 군데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리프레시를 하면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 첫 번째 일드문에 바로 포스트 인덱스의 뷰 템플릿이 렌더링해서 보이게 되고요.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보이는 내용은 바로 전체 레이아웃인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이 적용된 상태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드 부분을 제거를 하고 다시 브라우저에서 리프레시 하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적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물이 보이게 되겠고 소스 보기로 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포스트 컨트롤에 대한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컨트롤러별로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것은 컨트롤러에 대한 특징적인 그런 레이아웃을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서 컨트롤러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컨트롤러의 특이한 그런 레이아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에서 일드 부분에 렌더링 결과가 추가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레이아웃을 적용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포스트 레이아웃 파일에다가 포스트 컨트롤의 특징적인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두 개의 컬럼을 가지는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포스트 컨트롤러 액션의 렌더링 결과를 삽입하기 위해서
여기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포스트 컨트롤러라고 테이블에다가 글을 하나 삽입해주고요. 그리고 테이블의 전체 부분 100%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서 포스트 컨트롤러의 특징적인 레이아웃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 레이아웃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의 이 일드 부분에 정확히 삽입되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러의 레이아웃을 이와 같이 특정 이름을 만들어서 그냥 컨텐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두 블록으로 감싸줍니다. 이와 같이 content for 두 블록 안에다가 작성해주는 HTML 태그 내용들이 바로 일드에서 content for에 대한 이름을 넘겨주게 되면은 컨텐트에 대한 컨텐트 심볼에 대한 코드 블록 내용이 그 부위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컨트롤 레이아웃 파일에다가 이와 같이 컨텐트 4를 이용해서 코드 블록으로 내용물을 레이아웃을 작성한 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build content라고 하면 바로 이 템플릿 레이아웃이 적용될 때 이 컨텐트에 대한 내용이 이 어플리케이션 HTML이 이 부위에 삽입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은 지금 현재 포스트 컨트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내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포스트 컨트롤 레이아웃에서 만드는 컨텐트 코드 블록이 없는 다른 컨트롤러에서는 이 일드 문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경우를 다 감안해서 content for question이라는 헬퍼 메소드를 이용해서 컨텐트 심볼에 대한 코드 블록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만약에 있다면 바로 그 컨텐트 내용을 일드에 넘겨서 보여주고 없다면 그냥 액션 템플릿의 렌더링 결과를 보여주라는 그런 코드로 일드문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되는 것은 전체 레이아웃에 포스트 컨트롤의 레이아웃이 적용되기 때문에 페이지 뷰에서는 왼쪽에 포스트 컨트롤러가 보이게 되겠고 오른쪽 콜럼에 포스트 컨트롤의 각 액션들의 뷰 템플릿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리프레시를 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왼쪽 콜럼에 포스트 컨트롤러가 보이고 오른쪽 콜럼에 포스트 인덱스의 뷰 템플릿이 렌더링 돼서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자, 뉴 포스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뉴 포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쪽 컬럼에 포스트 컨트롤러라는 그런 문장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뉴 액션에 대한 뷰 템플릿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현재 소스 보기로 하면 전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에 헤더가 보이게 되고요. 방금 전에 작성했었죠. 이 부위가 바로 포스트 컨트롤러의 레이아웃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컨트롤러의 레이아웃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여기 리스팅 포스트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포스트 컨트롤의 인덱스 액션 뷰의 템플릿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중첩을 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체
컨트롤러,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레이아웃에 대한 것과 각 해당 컨트롤러 전용 레이아웃을 서로 중첩해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액션 레이아웃. 각 컨트롤러에 대해서도 있지만 각 컨트롤러 중에서도 컨트롤러 내에 각 액션별로 또 레이아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레이아웃은 이렇게 컨트롤러 시작 부분에 레이아웃 해서 문자열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사실은 포스트 컨트롤러의 디폴트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 전용 레이아웃을 만들기 전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랑 동일한 상황이 되죠. 디폴트 상태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이 되는 겁니다. 레이아웃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레이아웃 디렉토리에 포스트의 컨트롤러에 대한 컨트롤러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포스트, 레이아웃 포스트와 같이 명시적으로 레이아웃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이아웃 선언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레이아웃 디렉토리에 포스트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레이아웃 파일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포스트 컨트롤러는 post.html.erb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면 해당 컨트롤러의 이름과 다른 이름의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스페셜이라는 레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스페셜 레이아웃의 내용은 포스트 레이아웃의 내용과 동일하고요. 구분을 위해서 제가 테이블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레이 톤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에다가 이와 같이 스페셜이라고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컨트롤러는 포스트라는 컨트롤 이름과 동일한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이라는 레이아웃을 컨트롤 레이아웃으로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레이아웃 지정할 때 옵션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션 없이 쓰게 될 때는 해당 컨트롤러의 모든 액션에 대해서 레이아웃이 적용되는데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only 또는 except와 같은 옵션을 이용해서 지정하게 되면은 인덱스 이름을 심볼 형태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only 해서 show라고 지정하면 이 스페셜 레이아웃은 show 액션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show를 제외한 나머지 액션에 대해서는 post 컨트롤러의 전용 레이아웃 post.html.erb 레이아웃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구현해 놓은 결과를 한번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자, 변함이 없고요. 우리가 현재 스페셜 레이아웃을 만들었고요. 스페셜 레이아웃은 show 액션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show 액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시던 바와 같이 백그라운드가 그레이 톤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스페셜 레이아웃이 적용된 것이죠. 자, 이렇게 컨트롤에 대한 레이아웃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n수의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레이아웃 이름을 이렇게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컨트롤러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을 특정 액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고 또 only 옵션 말고도 exception 옵션은 제외, only와 반대의 기능을 얻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기술할 때는 그냥 심볼 하나만 쓰면 되지만 복수 개의 액션에 적용할 때는 심볼을 배열 형태로 할당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덱스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죠. 인덱스. 또 반대로 할 때는 only가 아니라 except를 하면은 이 두 개의 show와 index를 제외한 모든 액션에서 스페셜 레이아웃을 적용하라는 뜻이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레이아웃의 옵션을 지정해서 특별한 액션에 대한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show 액션에다가 직접 렌더를 할 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HTML 파일로 렌더링이 될 때 이때의 레이아웃을 쓸 수가 있죠. show죠. show의 레이아웃, 레이아웃 해서 아까 우리가 지정해 둔 것처럼 스페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show는 뭐 같은 show 액션에서의 show의 뷰 템플릿을 렌더링하라는 이 뜻입니다. show에서 레이아웃은 스페셜로 적용하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결과를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show 액션의 레이아웃에서 그레이 색깔이 보이는 것은 바로 스페셜 레이아웃이죠. 다시 들어가면은 인덱스 뷰에서 포스트의 레이아웃이 컨트롤러 레이아웃이 적용된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일스 프로젝트의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레이아웃에 대한 모든 것은 아니지만 레이아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